여러분의 판단을 도와주는 사이언스 생활과학 토크쇼 판도사 시작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할 두 분을 소개할게요. 판도사의 빛과 소금 같은 존재죠. 먼저 황현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걸음마부터 연애까지 모든 걸 책을 통해 배우고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적용하는 여자 아나운서 황현주입니다. 네, 과학도 트렌드다. 유행 따라 기분 따라 사이언스계 썸녀 개그우먼 한윤서입니다. 네, 예. 제가 두 분을 소개를 할 때 판도사의 빛과 소금 같은 존재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어떠세요? 저는 그럼 빛을 선택할게요. 저처럼 굉장히 환하고 아름답고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 아니, 그게 아니고 빛이 좀 있잖아요. 저요? 예. 왜 2만 원 안 갚아요? 아유, 선배님 너무 치사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선배님인데? 그래, 잘 먹고 잘 사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너무 쪼잔해. 2만 원 갖고 왜 이래요? 내가 잘못한 겁니까? 얘가 안 갚은 건데 내가 잘못한 거야? 2만 원 빌린 제 잘못이에요. 그렇죠. 네, 저만 착한 사람 할게요, 여기서. 뭐야, 이거 분위기 초반부터 왜 이래요? 예. 자, 근데 왜 소금은 싫으세요? 제가 이래봬도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서프라이즈. 네, 굉장히 놀랍죠. 놀랍네. 그것도 무려 3년제를 졸업을 했는데 요즘 여성들이 원체 다이어트가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다이어트의 적은 정말 소금이에요. 염분.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음식입니다. 네, 저염식이 대세이기는 한 것 같아요. 윤서 씨는 아무리 봐도 정말 단순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소금 같은 사람이 되라 이런 말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제가 판도사의 소금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은요, 천혜의 자원이다. 그리고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이다. 이런 다양한 수식어가 많이 붙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소금 역할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현주 씨 말은요, 소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같으면서도 또 윤서 씨 말을 들어보면 건강을 위해서는 소금은 좀 멀리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예, 정말 알쏭달쏭한데요. 자, 소금을 놓고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오늘도 소금 때문에 다투는 고민 남녀가 있다고 하는데요. 사연 들어볼까요? 야, 신혜야, 밥 먹었어? 아니, 나 배고파. 밥 먹으러 가자, 우리. 여기 앞에 있거든? 바로 가자. 식당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연인. 그런데 근데 내 거 시키지 말고 오빠 거만 시켜. 왜? 나 도시락 싸웠어. 도시락까지. 아내 식당까지 와서 웬 도시락? 이거 참 민망해서. 다 깊은 뜻이 있어서 그래. 요즘 저염식이 대세라는 거 모르시나? 이거 저염식 도시락이야. 요즘 밖에서 막 음식 먹으면 안 돼, 짜고 이래서 이 소금 조금씩 들어간 게 얼마나 건강에도 좋고 맛도 있고 그런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많은 음식을 소금간 없이 먹는다고? 이런 싱거운 사람을 봤나? 신혜야, 짜는 게 나쁜 건 맞는 건데 그 소금이 꼭 필요한 거거든, 우리 몸에. 나트륨이 없으면은 사람이 살 수가 없다니까. 밖에서 사 먹으면 막 짜고 막 간도 너무 많이 돼 있고 그래서 건강에도 안 좋고 이거 먹으면 다이어트도 되고 이래서 나 오늘도 다이어트 하려고. 나왔다. 그 건강에 좋다는 저염식 혼자 많이 드세요. 나는 내 입맛대로 즐길 테니까. 안 돼. 미쳤어. 무슨 소금을 이렇게 많이 넣어. 야, 한국인은 짠 맛에 먹는 거지, 음식을. 무슨 소금탕 만들 일 있어? 내 말 안 듣고 고집 부리다 나중에 큰일 날걸? 소금이 우리 몸에 얼마나 해로운 거라고. 모르는 소리. 한국인에게 필요한 건 바로 짠맛이라고. 네, 봐봐. 역시 짠맛이 있어야 된다니까. 이 소금이 있으니까 이제는 좀 살 것 같다. 소금 때문에 큰일 나봐야 정신 차리지? 너 소금 없이 억지로 먹는 거 너무 티나거든? 이제 그만 그 음식에 소금을 넣어주는 게 어떻겠니? 자, 그러지 말고 이 국물 한번 먹어봐. 이게 너무 짜. 이거 어떻게 먹어? 이거 너무 짜. 이걸 어떻게 먹었어, 오빠? 너 어쩌다 입맛이 그렇게 변한 거니? 입맛이 그리 쉽게 변하는 거니? 자, 소금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지금부터 똑똑히 알아보자고. 네, 소금. 우리에게 약이냐, 독이냐라는 주제를 놓고 대결을 펼치고 있는데요. 요즘 소금을 좀 자제하라는 말들을 좀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어떠세요?
아, 정말 모처럼 병수 씨랑 말이 좀 통하네요. 요즘 굉장히 건강에 관심이 높잖아요. 네. 요즘 대세가 뭐예요? 바로 저염식이에요. 네네. 소금을 적게 먹는 거. 이게 요즘 대세라고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좀 덜 먹으라 이 정도의 얘기지.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듯이 소금이 없어도 살 수가 없어요. 소금이 없는 세상 생각해 보셨어요?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런 생각 나도 안 해봤어요. 안 해보는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부 맛을 한번 보세요. 피부 맛을 봐야 됩니까? 언니 더러워요. 아, 손맛을 보라고요? 자, 두 분? 네. 네, 피부 맛이 짜요. 이거는 우리 몸에 소금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소금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야, 정말 그 매번 생활 속에 과학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야, 이제는 이제 피부 맛까지 봐야 되는, 예, 그렇게 또 해석을 해야 되네요. 근데 소금을 많이 먹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또 답이 나와요. 제가 지금부터 소금이 독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후루룩 짭짭 후루룩 짭짭 맛 좋은 라면 까루까루 나트륨 가루 노노노. 여러분, 소금이 건강에 얼마나 안 좋은지 아십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 하루 소금 섭취량을 5g을 정해줬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2배가 넘는 12g을 섭취를 한다고 합니다. 소금이 건강에 얼마나 안 좋은데 그렇게 많이 섭취를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짜요. 소금 싫어! 싫어! 현대인의 건강을 해치는 공포의 백색가루, 소금. 김치의 각종 장류, 국물 음식이 발달한 우리나라는 소금 섭취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의 한 여성이 아들을 숨지게 한 장본인으로 드러나 미국 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네, 5살짜리 아들한테 소금을 지속적으로 먹여서 숨지게 한 것입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실제로 벌어진 사건입니다. 한 여성이 자신의 아이에게 소금을 지속적으로 먹여 숨지게 한 것인데요. 엄마 스피어스가 아이의 사망 원인은 다름 아닌 나트륨 중독. And the doctors at both Nyack Hospital and the Westchester Medical Center, where he was stat flighted to, say there's absolutely no medical explanation. 소금 속에는 이처럼 우리 몸에 해로운 나트륨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짜게 먹는 습관을 고치지 않는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짜게 드시게 되면은요, 우리 몸은 0.9%의 농도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농도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갑자기 수분량을 늘리게 됩니다. 혈관 내 수분량이 늘어나게 되면 혈압 상승으로 연결이 되고요. 높아진 혈압으로 인해서 심혈관계 질환과 뇌졸중이 더 많이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나트륨은 우리 몸을 빠져나갈 때 칼슘을 함께 데리고 가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위점막을 자극해 위염에서 위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 해로운 나트륨을 줄이기 위해 기업들 사이에서는 싱겁게 먹기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안산의 한 회사 구내식당을 찾아가 봤습니다. 저염식, 짜지 않고 소금이 덜 들어가가지고 맛있어요. 모든 식단을 저염으로 바꾼 이곳에서 음식의 간은 과연 어떻게 맞추고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천연 재료를 이용한 그 화학조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천연 재료를 이용해서 음식을 간을 하고 있어요. 건강한 삶의 첫 번째 지름길은 바로 건강한 음식이겠죠? 멸치, 새우가루, 다시마 등 천연재료 아끼지 않고 듬뿍 국물에 투척. 과연 염도 수치는 얼마나 나왔을까요? 다른 음식의 염도도 측정해 볼까요? 회사 구내식당을 통해 1년 넘게 저염식을 이용하고 있는 직원들. 덕분에 입맛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싱거우니까 밥을 먹을 때 그 맛의 즐거움이라고 해야 되나? 좀 약간 그런 맛들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조금씩 계속 먹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짠 음식 먹을 때랑 비슷하게 그러니까 입맛이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나가서 먹으면 많이 짜서 좀 많이 못 먹겠는 그런 게 많이 생겼었어요. 여러분, 소금이 몸에 얼마나 해로운지 대충 감이 오셨죠? 제가 찾아온 이곳은요, 소금을 적게 사용해서 몸을 더욱더 건강하게 만드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곳인지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저를 따라 함께 가보실까요?
따라오세요. 저염식은 건강뿐 아니라 다이어트에도 효과 만점. 굶지 않고 건강하게 체중 감량을 할 수 있는 저염식 다이어트가 요즘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 여기 다들 몇 킬로씩 빠지셨어요? 20kg요. 7kg, 20kg. 어머 세상에. 운동을 하면서 살을 빼신 거예요? 운동도 하지만 그래도 저는 저염식 여기서 먹는 식단 때문에 더 살이 많이 빠졌다고 생각해요. 예전 뭐 모습이라든지 사진 같은 게 있나요? 예, 있습니다. 나 보여줘요. 짜잔! 이게 바로 저염식 다이어트의 놀라운 효과입니다. 나트륨을 줄인 건강식을 운동과 함께 병행하면서 다이어트와 건강까지 잡았는데요. 일단 제가 약간 고혈압이 있었는데 혈압 자체가 아예 정상으로 고정이 됐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뭐 붓기도 없어지고 제가 평균적으로 140이었는데 거의 120 정도로 고정이 돼요. 그 어떤 혈압약보다 좋은 게 바로 나트륨을 줄인 식습관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왜 소금을 줄여야 하는지 아시겠죠? 소금 비켜! 나트륨도 비켜! 여러분, 소금을 조금만 먹어야 더욱더 건강해진다는 거 잘 아셨나요? 우리 지금부터라도 소금을 조금씩 줄여서 더욱더 건강해지는 삶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요? 함께 노력해보아 요요요 화이팅! 야, 진짜 와. 야,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야, 이제 윤서 씨 대학 나왔다는 그 이후로 또 더 깜짝 놀랐네요. 진짜 어떻게 소금을 먹고요. 사람이 사망을 하죠. 이거 지금 이 프로그램 위기 탈출 넘버원입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요즘 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다이어트의 적 바로 소금 아니겠어요. 이것만 봐도 소금은 우리 몸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 정말 예부터 소금에 대해 붙는 최고의 수식어들 과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리고 우리 음식 중에 소금이 안 들어있는 음식 거의 없잖아요. 찾아볼 수 있나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네, 소금이 독이라고 하는 건요, 소금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소금이 얼마나 가치가 많이 있는지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소금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동의보감에서도 소금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소금의 효능 중 몇 가지를 소개하기 위해 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소금에 대한 남다른 철학을 지닌 한 의사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특이하게도 환자들에게 주사나 약 대신 소금을 권한다고 하네요. 소금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약으로 작용하는 걸까요? 제대로 소화를 못 시키는 사람들은 힘이 안 나죠. 그래서 잘못된 음식으로 힘을 내려고 노력하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것들이 결국 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소금을 처방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먹어서 소화를 시켜야 되는 음식들을 제대로 소화시켜주고 내 것으로 만들어준 역할을 할 때 소금은 꼭 필수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소금은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물질로서 신진대사 촉진과 피를 맑게 해주는 등 생리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천연소금을 처방받고 꾸준히 소금을 섭취한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현미밥을 하면서도 소금을 약간 넣어서 먹어요. 그러니까 뭐 음식도 비유도 뭐 상하지도 않고 맛도 있고 또 많이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천연소금이 참 좋구나. 그전에 몰랐던 부분이죠, 저희가. 여기서 소금도 먹으면서 현미도 먹으면서 저는 이제 몸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이제 뭐 당뇨도 있었고 뭐 고혈증도 있었고 뭐 간도 안 좋아져 있었고 혈압도 있었고 그런데 다 그런 게 정상. 이렇게 좋은 소금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따라와 보시죠. 소금으로 인테리어를 꾸민 독특한 카페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과연 어떤 곳이 소금으로 돼 있다는 걸까요? 혹시 저 하얀 천장? 그러고 보니 미세한 입자들이 심상치가 않아 보이는데요. 국내산 갯벌 천일염이 무려 8톤이나 쓰였다고 합니다.
여기는 모든 걸 소금 형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 벽과 천장도 천일염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마치 도심 속 소금 왕국 같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소금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따로 마련돼 있었는데요. 소금이 가진 놀라운 능력, 바로 정화와 항균의 기능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소금과 카페는 별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이런 공간을 만들게 되셨나요? 동유럽의 경우 수많은 소금 동굴이 존재하고요. 소금이 주는 음이온과 나노 입자의 효능을 바탕으로 이 동굴들은 현재 힐링센터 및 관광센터로 운영되고 있고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요즘 초미세먼지 등 도심 속 유해 환경 속에서 자연 그대로인 천일염이 주는 좋은 공기와 천연 재료를 바탕으로 하는 좋은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진정한 힐링을 체험하실 수 있도록 국내 최초로 소금 힐링 카페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도심 속에서 만나는 소금 동굴. 몸에 좋은 천일염이 내뿜는 음이온을 온 피부로 흡수하는 느낌이었는데요. 몸이 이완되고 마음이 평온해지는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이런 소금이 우리 몸에 부족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요즘 역류성 식도염 같은 걸로 이렇게 고생받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도 다 소금의 부족이 현상입니다. 또한 위염이라든지 그 밑으로 내려갔을 때 어떤 소화기관들, 장에 염증이 자꾸 생기는 궤양성 내장염이나 크론스병 같은 경우에도 소금 부족으로 인한 어떤 장애 부담들이 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소금이 부족할 경우는 결국은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곳곳에 염증 반응을 만들기 시작하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이라든지 류마티스 관절염들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고요. 이렇듯 우리 몸에서 여러 기능을 발휘하는 고마운 소금. 건강한 신체는 소금 없이는 유지할 수 없다는 거 잊지 마세요. 와, 또 이렇게 또 극과 극이에요. 그죠? 예, 아까는 정말 사망까지 갔는데 이제는 소금을 이용해서 이게 약으로 또 이용이 되고 소금을 이용한 힐링 공간이 있다는 게 또 놀라운 사실이네요. 그렇죠. 벌써 이 화면만 봐도 정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문의도 권하잖아요. 약 대신 소금. 네. 이것만 봐도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소금이 또 중요한 그게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금이 세 개가 있다. 이런 말 있잖아요. 황금, 소금, 지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와이프는 현금, 입금, 지금입니다. 아니, 두 분 얘기 듣고 있으니까 정말 너무너무 답답하네요. 저희 왜 김장김치 담글 때 있잖아요. 소금 뿌리잖아요. 굵은 소금. 뿌리면 어떻게 돼요? 김치가 숨이 죽습니다. 풀이 죽어요. 사람도 똑같아요. 소금을 뿌리잖아요. 풀이 죽는 거야. 힘들어, 나. 두 분 제가 봤을 때 빛과 소금 같은 존재가 아니라 그냥 물과 기름 같은 그런 존재네요. 안 섞여요. 안 어울리고 마치 시골에 있는 외할머니가 스키니진 입은 것처럼 정말 안 어울리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네요. 두 분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아요. 얘부터 어른 말 들어서 나쁘다는 소리 없잖아요. 응? 그래서 어른들이 보통 저희한테 뭐라고 하시죠, 병수 씨? 저한테는 너 언제 사람 될래? 언제 사람 될래? 아직도 안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짜게 먹어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이런 얘기죠. 건강에도 나쁘고. 굳이 왜 그렇게 짜게 먹어야 되느냐? 과연 그럴지 모르겠는데요. 아주 오래전에 소금이 얼마나 귀했는지 아십니까? 그 시절에는요, 꽃소금, 천일염, 죽염 등 이런 것들을 병을 치료할 때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만큼 소금이 약이 됐다는 거죠. 물론 요즘도 마찬가지인데요. 병수 씨, 네. 군대에서 소금 훈련받으면서 먹은 적 있죠? 그러니까 소금을 먹는 훈련은 없었고요. 전 취사병이어서 소금으로 간 본 적은 많았는데 가끔 이렇게 행군 같은 거 뛸 때 행군이 끝나면 이렇게 땀이 너무 많이 이렇게 내니까 그 염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소금을 좀 먹기도 했었어요. 네, 이것만 봐도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겠죠? 그래요. 염분 보충, 네. 몸에 대한 보충이 필요합니다. 이게 소금이 정말 약인가 독인가 이걸 두고 정말 팽팽한 대립관계에 있는데요. 저는 이분께 도움을 좀 요청을 하도록 할게요. 판도걸이라고 부르기엔 너무나도 먼 연상이죠. 예, 우리 판도걸 나와주세요.
네, 나오셨어요. 판도걸. 반갑습니다. 뿅 하고 나타나셨어요.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네. 근데 이런 말씀 그렇지만 오늘 컨셉이 솔방울이신가 봐요. 예, 맞습니다. 솔방울. 귀엽습니다. 그래요. 좋네요. 서로 주고받고. 야, 오늘 주제가요. 판도걸에게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소금 요거 약이냐 독이냐 요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은 간단한 게 아닙니다. 유추하고 생각하고 실험하고 결론을 도출하면서 그 정체를 파악하는 게 과학이라는 과목이죠. 야. 그래서 먼저 소금의 정체를 밝히는 게 중요합니다. 소금의 정체를요? 그렇죠. 소금, 넌 누구냐? 그쵸. 이거죠. Who are you? 저기 스몰 골드. 뭐야. 저 소금, 정체 짠 녀석 아닌가요? 그쵸, 짜죠. 네. 하지만 또 다른 게 있죠. 보통 짠맛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네. 짠맛 하면 떠오르는 재밌는 경험 있을까요? 짠맛. 어렸을 적 약간 지리면 지린다가 뭡니까 여자가. 나 진짜. 하면 예. 실례를 하게 되면 예, 또 예. 엄마가 이렇게 키를 뒤집어 쓰고 나가서 소금 받아오라 그러잖아요. 병수 씨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세요? 저는 그 시절에 살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서울이에요. 아니 누가 봐도 얼굴이 컨출이라 당연히 그런 줄 알았어요. 정말 공격이 훅 들어오네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식을 할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MSG를 첨가를 좀 자제해라. 그래갖고 이제 저는 MSG가 나 진짜 이제 몰라요. 맛소금인 줄 알았거든요. 그 약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국을 끓일 때 소금을 안 넣었어. 오, 그렇구나. 그럼 이제 MSG가 뭔지 알아요? 못생김. 이 손이 왜 나한테 옵니까? 아닙니다. 저는 소금하면 염화 나트륨이 떠오릅니다. NaCl. 오, NaCl이 무슨 약자인지 아세요? 못생김. 아닙니다. NaCl은 나트륨 NA와 염화 CL의 결합물인데요. 네. 바로 61%의 염화물과 39%의 나트륨으로 이루어진 물질입니다. 네. 이게 몸에 수용하게 되면요, 염화이온과 나트륨으로 나뉘어서 몸을 흡수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소금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요. 우리 인체 중 나트륨은 체중 1kg당 1150에서 1380mg 함량. 즉, 체중 60kg인 사람의 경우 체내에 약 70에서 80g의 나트륨을 보유하고 있다. 또 보통 25에서 40%의 나트륨이 골격 조직에 포함되어 있는 것. 그래서 소금에 들어있는 나트륨은 우리 인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네, 근데 이렇게 소금이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왜 소금이 독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그 문제는 양에 있는 거죠. 네. 과유불급.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는 식생활 문화가 어때요? 짠 국 같은 거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많이 먹죠. 예, 섭취를 많이 하잖아요. 자극적인 거 좋아하시고 감자탕 뭐 이런 것들 좋아하시고 하셔서 소금 섭취량이 많습니다. 본인이 감자탕 좋아하시는군요. 눈치챘습니까? 맛있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금 섭취량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세계보건기구에 보면요, 하루 소금 섭취량이 권장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소금의 일일 섭취 권장량이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 음식물이 거의 대부분 국이나 찌개가 기반이잖아요. 그게 권장량이랑 큰 차이가 있을까요? 권장량이랑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한 양은요 5g인데 우리나라 평균 섭취량은 12g입니다. 이렇게 너무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세요. 강조해야 됩니다. 그래요? 굉장히 2배나 많게 섭취하고 계십니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5g이 어느 정도예요? 보통 커피 티스푼에 그 가득한 양의 소금으로 해도 되고요. 엄지손톱양만큼 그 정도. 그 정도요? 굉장히 적은 양이죠. 네. 근데 이렇게 소금을 섭취해야 되는데 과다 섭취하게 되면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비만 같은 여러 가지 성인병을 불러일으키게 되죠. 그렇다면 앞으로 소금을 커피 한 스푼 정도를 영양제처럼 먹으면 되겠군요.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죠. 네네. 왜 그러냐면 우리 시중에서 먹는 음식들 있죠. 네. 케찹이니 버터니 장아찌니 김치니 여러 가지 음식에 소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염분이 들어가 있는 거죠. 굳이 티스푼씩 섭취량을 먹지 않아도 충분히 일상생활 속에서 그만큼은 섭취합니다. 오히려 더 싱겁게 먹으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그럼 저희가 지금 평소 먹고 있는 표준치의 2배를 거의 나트륨 섭취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게 되면 소금이 몸에 무리를 주게 되고 무리를 주게 되면 몸이 아파오고 아파오면 나는 죽는 건가요? 아니 자꾸 사망 얘기를 하시는 정말 극단적인 여자네. 여기 위기 탈출 넘버원 아니라니까요. 몇 번 얘기합니까? 소금 부족도 건강에 좋지는 않아요. 이렇게 신진대사가 이렇게 부진해서요. 근육이 딱딱하게 지고 소화력이 장애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또 권태감과 피로를 느끼게 되죠. 신진대사가 부족하면 노폐물이 몸에 축적이 되고 독소가 생기게 되는데요. 소금이 이것을 막아줍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권장량을 지켜라. 뭐 이런 얘기군요. 그렇다면 몸에 큰 문제가 생기거나 뭐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나요? 그렇죠. 소금이 이렇게 막아주지 않으면 몸에 독소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미식미식, 구토, 머리 막 미식미식 다시 한번 해주시면 안 됩니까? 한 번만 서비스 차원에서 해드리겠습니다. 미식미식 이렇게 몸에 그리고 심지어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아, 정말 미식미식거리네요. 자, 이제 판도거래 결론을 들어볼 텐데요. 오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판단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판도거래 선택은 소금은 약입니다. 흑유흑유는 뭐예요? 귀여운 척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흑유흑유. 예, 좀 뭐. 예. 사실 소금 자체를 약이다 독이다라고는 할 수 없는데요. 모든 식품은 독성과 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금은 특이한 게 다른 것보다 독성과 약성이 강해요. 아주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을 사용할 때 독성을 죽이고 약성을 살려서 활용을 하면 아주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좋은 식품이 되는 거죠. 정말 귀엽게 죽이셨어요. 독성을 죽이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선생님이 요점을 탁 집어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소금의 효능만 쏙쏙 빼서 사용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저는요, 이 소금의 효능을 이용하는 걸 나오면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베풀어 주신 전통 장류, 고추장, 된장, 또 뭐 있죠? 간장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댄잎과 수,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소금의 독성을 중화시킨 아주 최고의 식품이죠. 정말 우리 선조들의 고추장, 된장, 간장, 예, 맛있게 잘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의 결론입니다. 소금은 넘치면 독이 되지만 적당량을 섭취하면 우리 몸에 약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오늘 소금에 대해서 정말 새롭게 알게 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좀 마지막으로 좀 부연 설명 같은 거 좀 있으면 해주시죠. 아직도 소금이 짠맛 나는 조미료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소금은 알면 알수록 여러모로 활용 가능한 생존 필수 물품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아, 그래요. 네, 소금은 과해서도 부족해서도 안 됩니다. 적당한 선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적당한 선을 지킬 때 건강과 행복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판도사 2부가 또 시작이 됐어요. 예, 시간도 흐르고 밤이 되고 캠핑 토크를 또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야, 뭐 윤서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적응이 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방송을 봤는데 저는 화면보다 실물이 더 예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금 화면을 보고 있나요? 실물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어때요? 뭐 그냥 자, 이렇게 밤이 됐어요. 밤이 깊고 이제 소금구이에 소주 한 잔 또 생각나네요. 굳이 엮었어요. 저는 실제로 염전을 본 적이 있거든요. 까만 곳에 염전이 정말 아름다워요. 그 소금 같은 별이 반짝반짝 너무 보고 싶습니다. 제가 다음 주 정도에 소금 같은 별을 볼 수 있게 해드릴게요. 굳이 염전에 가지 않아도. 집에 염전 운영하세요? 아니야, 뭔 소리예요. 자, 그냥 제가 다음 주에 까만 옷을 입고 오면 땀을 좀만 흘리면 여기 소금 같은 별이. 들어. 아니, MC가 할 말은 아니잖아요, 이거 진짜. 미안합니다. 너무 더럽네요. 아무튼 소금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정말 소금 얘기하니까 너무 짜요, 지금. 저는 갈증나고. 소금 카페에 다녀왔어요. 소금으로 온통, 온 벽과 바닥과 뭐 천정까지 소금으로 다 돼 있는 곳인데요. 그럼 카페가 있어요? 네, 들어갔는데 공기가 달라요. 소금, 아니요? 진짜 뭔가 이렇게 자연 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
그래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괜찮았는데 그래서 저는 여행도 좋아하는데 네. 폴란드에 있는 소금 광산에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곳은요 비엘리츠카 소금 광산이라고 하는데 정말 엄청난 관광 자원인 게 연간 80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그래요. 야, 소금 광산. 그래요. 뭐 소금 광산 홍보하시는 겁니까? 요즘 여행사 취직하셨어요? 그게 바로 소금 채굴 과정에서 형성된 광산 자체가 관광 자원이 된 경우입니다. 광산 노동자들이 채굴한 뒤에 남은 공간을요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면서 놀라운 예술 작품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이나 운동장, 성인이나 유명인의 기념 공간으로 활용을 하면서 수많은 조각 작품을 남겼는데요. 이때 소금으로 만들어진 게 대부분이고 광산 노동자들이 직접 만든 거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제가 또 대학을 나온 여자잖아요. 그럼 몇 번을 강조합니까? 혹시 대학 안 나오신 거 아니에요? 저 3년제 졸업했어요. 몇 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대학을 나온 건 자랑스러운 거니까 많이 얘기를 해줘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거 알아서 하세요. 예. 네, 근데 제가 대학을 나와서 공부를 좀 했거든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 예. 여기 대학 안 나온 그래서 사람. 예. 학교 다닐 때 세계사 다들 배우셨어요? 안 배우셨어요? 배우셨죠? 배웠죠. 그러면 폴란드에 뭐가 유명한지 혹시 아세요? 폴란드. 자일리톨입니다. 핀란드죠. 핀란드. 휘바. 아, 나. 와. 폴란드, 저는 폴란드인 줄 자, 알았어요. 대학 안 나온 걸로 하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폴란드에서 이렇게 관광 자원이 되고 그러니까 서로 소금을 이렇게 뺏으려고 하다가 전쟁까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소금 때문에 전쟁이나 싸움이 네.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많이 일어났죠. 대표적인 게 영국이 인도에 소금을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니까요. 간디 아시죠? 네, 간디. 1930년에 간디가 이것에 대해서 소금 행진을 하죠. 이게 해방운동으로까지 이어졌잖아요. 네.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하죠. 그래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얘기를 슬금슬금 대본을 보시면서 얘기하시네요. 이거는 별로 안 봤습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자, 이게 곧 소금이 권력이 될 수도 있었단 얘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페르시아와 이집트는요, 왕실이 소금 생산을 독점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왕실이라는 건 권력을 상징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소금이 권력의 핵심이었다는 말이죠. 그만큼 소금 생산과 소금 소비 이런 게 중요했던 겁니다. 네, 이 소금을 하얀 보석이라고 불렀던 이유가 있는 거네요. 화이트 주얼리. 그렇죠. 전문 용어죠. 예.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럼요. 심지어 로마 시대는요, 병사들의 그 급료를 소금으로 받았대요. 그렇게 소금을 받았으면 그것은 부와 권력을 의미했던 거죠. 야, 그럼 옛날에는 소금 많은 남자가 인기도 또 있었겠네요. 이렇게 소금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서인지 소금과 관련된 속담이나 명언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에 관련된 또 추억들도 있을 텐데, 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불에 그 뭐 지도를 딱 그리면. 그런 게 이제 전문 용어로 오줌 지린다.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싸게 할 거예요. 네? 이거 있죠. 이거 참. 네. 당황하시네. 전문 용어로 오줌돼지다라고 할 수 있죠. 네, 오줌돼지. 그렇죠. 대동여지도가 아닌 오줌돼지도. 자, 그러면은 이게 그 오줌돼지도를 그려놓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키 써갖고 이렇게 소금 받아오라. 막 이런 게 소금이 비싸서 그런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오줌과 관련된 우리 신체 부위는 신장, 방광입니다. 예. 여기서 오줌이 조절을 못하는 거죠. 재채기를 심하게 할 때 뭐 한다거나. 네. 그래서 아이가 오줌 대지도를 그리면 이 아이의 신장이 약해졌구나. 네. 그래서 짠맛이 신장을 강하게 하겠다 믿어서 이렇게 소금을 얻어와서 이렇게 튼튼해지라는 의미로 그렇게 한 겁니다. 집에 불청객이 찾아오거나 좀 기분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이러면 소금을 이렇게 막 뿌리잖아요. 가! 이러면서. 그런 건 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런 민간 신앙이 있죠. 뭐 장례식장 갔다 오거나 뭐 이러면은 휙 어이 하면서 뿌리잖아요. 그게 소금의 효능 때문인데요. 소금은요 음식물의 부패하고 변질을 막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상징적으로 뭔가 부정한 거, 액을 뭔가 막아준다 소금이 그런 의미에서 소금을 뿌렸던 거죠. 뭔가 소독 기능인가? 그렇죠. 네. 사실 요즘에 와서 소금이 오해를 받고 천대를 받는 건지 사실 건강을 위해서는 소금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일본의 동북지방에 사는 사람들은요, 소금을 많이 섭취했는데요. 네. 동북지방은 북쪽이니까 추워요. 그러니까 그때 그 소금을 먹어서 몸을 따뜻하게 해서 여러 가지 질환들을 예방했다고 해요. 폐렴, 결핵, 위궤양, 위암, 류머티즘 이런 것들을 예. 소금을 먹으면서 예방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저희 할머니는 꼭 감자나 고구마를 이렇게 소금에 찍어 드시거든요. 경상도죠. 어떻게 하셨어요? 경상도는 거의 소금에 찍어 먹고 맞아요. 전라도 같은 경우에 설탕, 홍국수 같은 것도 설탕에 먹고 토마토도 설탕에 찍어 먹고. 아, 저희 토마토는 저희도 설탕에 찍어 먹어요. 토마토를 소금에 찍어 먹으면 이상하지 소금에 않습니까? 찍어 먹는 사람들도 있긴 해요. 에이, 너무 억지다 이거죠, 언니. 아니 진짜. 진짜로. 근데 오히려 달게. 그 나중에 둘이 메일로 주고 받으세요. 알겠습니다. 예, 하던 얘기 계속 합시다. 네. 그게 답니다. 그래요? 찍어 먹었대요. 그게 다군요. 그게 거기에도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 게 바로 칼륨과의 궁합이 좋기 때문입니다. 찍어서 먹으면요 흡수가 더 잘 되는 거죠. 몸에 좋아요. 그런가 하면요, 제가 오늘 취재를 하면서 네. 그 소금 카페에서 커피 그리고 케이크, 아이스크림에 소금을 타서 먹는 거예요. 맛이 어떨 것 같아요? 커피에도요? 네. 솔트라떼네요. 솔트라떼. 저도 너무 맛없을 것 같아요. 맛이 그러니까. 이상할 줄 알았는데요. 사실 먹어보니까 이 오묘한 달콤함이 있어요. 정말 느낄 수 없었던 이게 단팥죽에도 사실 소금을 넣으면 더 달아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먹는다고 하잖아요. 저희 엄마도 종종 그래서 넣어주시긴 하는데 이게 같은 원리인가요? 그게 요리를 잘 안 해보셨군요. 주부 구단이 말합니다. 주부 구단이세요? 예, 소금을 조금씩 넣으면요 훨씬 더 단맛이 강합니다. 배추에 소금을 담그면 어때요? 죽어요. 그쵸. 그게 왜 그러냐면 소금은 물을 빼내는 흡수가 있어요. 삼투압 효과라고 하죠. 네. 그래서 절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소금을 넣기 전에 설탕을 먼저 넣고요. 그럼 달콤한 상태에서 소금을 조금 넣으면 거기에 있는 수분이 빠져서 달콤함이 더 진하게 되는 거죠. 야, 그렇군요. 오늘 새로운 사실인데. 신기하네요, 진짜. 좀 센스 있게 좀 그런 거 좀 싸우고 그러지. 그죠? 센스가 부족했네요. 커피에 소금만 넣으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먹을게요.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시네. 제가 센스가 없었네요. 저는 근데 싸울 비위가 정도까지는. 약해서 아니, 솔직히 소금을 커피에 넣기는 너무 아깝지 않나요? 커피값도 만만치 않은데 요즘 한 그렇죠. 5,000원, 6,000원 하는데 밥값보다 비싸죠. 그러니까 소금을 조금만 뿌리면 더 오묘한 달콤한 맛이 나고 진한 맛이 난다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냥 먹어도 달아요, 커피는. 저도 이상할 줄 알았는데 이게 괜찮더라고요. 두 분이 메일로 보내시고요. 자, 하던 얘기 계속 합시다. 아니 그래서 저는 커피에 넣기 너무 아까우니까 소금을 이렇게 또 피부 미용에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요. 그런 방법도 하나 있어요. 이렇게 사춘기 때 여드름이 나잖아요. 여드름이 났을 경우에 소금을 이렇게 바르면요. 굉장히 놀라운 효과가 발생해요. 이렇게 여드름이 났을 때 소금을 바르면 여드름이 짭니다. 아이 정말 너무하네 진짜. 아니 선배님 왜 이러세요 선배님? 내가 이번 주말에 가평을 좀 갔다 올게요. 가서 좀 쉬다 올게요. 예, 좀 쉬다가. 저도 어렸을 때 이 여드름 날 때 소금 발라봤거든요. 근데 좀 완화가 되더라고요. 그래. 나 그냥 던진 건데 그걸 또. 이걸 받아주시네 이거. 근데 그게 일리 있는 이야기가 네. 피부를 소금이 세포를 재생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미 주근깨가 사실은 죽은 세포거든요. 그래서 미용염 같은 걸로 이렇게 병수 씨처럼 짜게 이렇게 한다거나 씻어낸다거나 제품을 사용하면요. 피부가 다시 살아나는 회복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말에 깊이 있는 정보를 주잖아요. 이게 바로 MC의 역량 아닙니까? 아니요 서울대에 나오신 선생님의 영향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해본 실험자. 예, 미안합니다. 예, 제가 이 프로그램에 뭐 방해가 되는 건가요? 못생겨서 그래요. 아이고. 잘생겼으면 대접 받았을 텐데. 야, 이렇게 남자 혼자 있는 게 외롭네요. 진짜. 예. 자, 아무튼 그 피부 미용에 소금을 또 이렇게 한다고 하셨어요. 네, 일단 소금으로 세안을 하게 되면요. 묵은 각질이랑 피지들이 이렇게 다 빠져나오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 빠져나와서 입자가 고운 이런 주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티스푼 이렇게 한 스푼 정도 손에 덜어서 이렇게 해서 부드럽게 이렇게 마치 애기 만지듯이 이렇게. 제품이 또 애기 같거든요. 이렇게 만져주시면 정말 일주일만 해보시면 저처럼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따라하지 않을 것 같네요. 슬프네요. 정말 현실 같아서. 네.
그리고 치약이 없던 시절에는 소금으로 이를 닦았잖아요. 그렇죠. 저도 가끔 죽염으로 이 닦으면요. 뭔가 더 상큼해지는 느낌이더라고요. 지금 실제로도 어르신 중에는 소금으로 양치 규칙적으로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저도 간간히 그럴 때가 있어요. 더 소득이 잘 된다. 뭐 치약이 이렇게 아무리 잘라고 해도 안 나올 때는 소금을 활용하는 거죠. 이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좋은 자세입니다. 이렇게 소금으로 양치를 하면요. 치아와 잇몸도 좋고 입냄새 제거에 효과적이에요. 또 미네랄이 풍부한 죽염, 입냄새 제거에 효과적이에요. 병수 씨. 그걸 절 보면서 우린 항상 가까이 하잖아요. 나나요? 나요? 죄송한데 나요. 아, 그래? 많이 나요. 네,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요, 이 소금을 청소할 때도 잘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 오래된 빗자루 있잖아요. 빗자루 같은 경우는 잘 이렇게 서 있지 못하고 좀 이렇게 휘어질 때가 많아요. 근데 이거를 물과 소금을 10대 1 비율로 해서 그 물에다 담궈 놓으면요. 그리고 한 20-30분 있다가 꺼내서 말리면 이렇게 삐뚤어져 있던 애가 똑바로 섭니다. 그래요? 뭐 마술입니까? 매직의 세계로. 아니 돈도 잘 버시는데 어머니 청소기 하나 사드리지 그래요. 무슨 아직까지 빗자루를 그렇게 소금에 담갔다가 쓰시는지. 아이, 소금 활용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나쁜 사람이었네요. 아니. 사과할게요. 죄송합니다. 또 다른 활용법 있나요? 저는 실제로 청바지를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렇게 쓰는데 사게 되면 물이 빠지거든요. 세탁기에 처음에 돌리게 되면 물이 빠져서 다른 옷도 다 입을 수가 없게 돼요. 그럴 때 이 청바지를 소금물에다가 하루 정도 이렇게 담궈 놓으면 이 청바지가 절대 물이 빠지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 매번 빨아도 그냥 청바지 색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다른 옷도 다 살릴 수가 있고 몇 년을 입을 수가 있는 거죠. 본인 이야기입니까? 네, 제가 실제로 그렇게 쓰고 있어요. 아, 그래요? 괜찮은데? 천상 여자. 유용한 정보네요. 그럼요. 저도 뭐 이게 그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담배 재떨이 있잖아요. 그 담배찐이라 그래서 물로 하면 깨끗이 안 씻기는데 소금을 약간 뿌려서 씻으면은 깨끗하게 된대요.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담배 피시잖아요. 뭐 그런 얘기를 하세요. 네? 우리 아버지한테 홍군형 나요. 자, 넘어갑시다. 가정주부 구단이요. 가장 알찬 정보 한 가지 드립니다. 카펫이나 매트리스 청소하기 힘드시죠? 간편한 방법 알려드릴까요? 보통 전문가를 불러서 이렇게 비용 많이 지불하고 청소하시는데요. 소금을 뿌린 다음에 천으로 한번 문대보세요. 놀라운 효과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돼요? 해보세요. 해보세요. 궁금해요. 야, 완전 시청자분들과 밀당도 하고. 지금 이거 해야 되나? 야,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실 것 같은데요. 하실 분들이 있어요. 굳으실 것 네, 같은데요. 오늘 저희가요, 그 소금의 숨은 이야기, 소금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을 모조리 다 뽑아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좀 한 가지 안 건드린 게 있다면 한국 전통 악기인 관현 악기 중에 그 소금은 안 건드렸어요. 대금, 정금, 소금, 뭐 해금 이런 거 있어요. 그거는 안 건드렸지만 우리는 소금에 관련된, 먹는 소금에 관련된 정보는 우리가 모조리 뽑았고요. 자, 소금이요. 음식의 맛과 그리고 건강, 우리 생활 속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으니까 소금은 정말 하늘이 내려주신 큰 선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야, 정말 하늘이 또 병수 씨한테 최고의 선물을 줬잖아요. 개그하기죠. 정말 좋은 얼굴. 아니, 그렇죠. 예, 정말 개그하기죠. 하늘이 준 건 아니에요. 정확히 따지면 엄마와 아빠가 사랑을 해서 저에게 준 선물입니다. 안경 쓰세요. 눈도 못 봐주겠어요, 지금. 정말 소금은 여러모로 쓸모가 많다는 거죠. 소금은 바로 돼지와 같습니다. 소금이 돼지라고요? 돼지는 아무것도 버릴 게 없잖아요. 머리, 몸통, 내장, 털. 다 버릴 게 없거든요. 털은 버릴 수 있지 않나요? 아니, 보통 삼겹살 먹을 때 털 하나 꽂혀 있는 거 드세요, 안 드세요? 드시잖아요. 네. 버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네, 소금은요, 이 시대의 진정한 웰빙입니다. 여러분의 웰빙을 위해서 소금과 같은 존재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건 좋은데 너무 이렇게 짜게 돈을 안 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밥 사준다고요. 알겠습니다. 날 잡으라. 네. 저도 한마디 할까요? 네. 물론 소금, 소중하고 필요한 물질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과유불급, 적당량의 소금으로 건강 지키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정말 우리가 세상 모든 것이요, 맛을 낼 수 있는 이유는요, 소금에 눈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금은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본인이 희생을 해서 녹아 없어질 때는 정말 그 아름다운 참맛이 나게 돼 있거든요. 우리 모두가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면요, 더욱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판도사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